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9월이라는 이름은 왠지 쓸쓸한 마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가을로 접어들며 초록의 풀밭도 푸르른 나뭇잎들도 황금색과 갈빛으로 물들어서 침착하고 넉넉한 마음을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풀꽃 시인 나태주 선생님의 고향 공주에는 풀꽃 문학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인생과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가 담긴 산문집에서 풀꽃에 대한 산문 한 편을 읽으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 문학관 뒤뜰앞 풀밭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잡초를 뽑으며 나태주. 명색이 풀꽃 문학관이다.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꽃을 심어야 했다. 공터만 있으면 어디든 꽃을 심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은 일년초보다는 숙군초. 한 번 심어두기만 하면 해마다 번식하며 더욱 좋은 꽃을 피워주는 것이 숙군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청하여 꽃을 심어주었다. 자기 집에 있는 꽃을 들고 와 심어준 이도 있고 자기 집 묘포에서 곱게 기르던 여러 가지 꽃들을 가져다 심어준 야생화 연구가도 있었다. 대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꽃들이다. 꽃을 피우는 풀을 우리는 화초라고 부른다. 화초? 그렇다면 잡초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잡초도 꽃을 피우지만 인간이 바라는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그냥 잡초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다. 어쨌든 문제는 꽃을 심고 난 다음이다. 화초를 심기는 한 번뿐이지만 기르는 데는 날마다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한다. 꽃씨 중들기가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다. 봄이 오면서부터 나의 손길이 바빠져야만 했다. 화초가 자라는 터에 화초만 자라라는 법은 없다. 화초가 자랄 때 잡초도 자란다. 아니다. 잡초가 자랄 때 화초도 자란다. 잡초는 화초보다 힘이 세고 번식력이 좋다. 기껏 뽑아내면 그 자리에 다른 잡초들이 들어와 자란다. 그야말로 뽑고 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것이 잡초다. 어느 사이 그렇게 자랐나 모르게 자란다. 이런 잡초를 일러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런데 말이다. 따지고 보면 화초도 풀이다. 다만 화초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피워주기에 화초인 것이다. 그것은 곡식이나 채소를 두고서도 마찬가지. 실은 곡식이나 채소도 풀이다. 역시 곡식이나 채소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에 대접을 받는 것이다. 화초나 잡초나 새싹이 날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기껏 잡초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화초를 뽑을 때가 있고 긴가민가 해서 그냥 두었는데 나중에 보면 잡초일 때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본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헛손질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차라리 나 자신이 이미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우리가 잡초다 화초다 말하고 곡식이다 채소다 구별하는 것은 충분히 인간의 필요와 편견에 의한 것이다. 가령 잡초가 무성한 풀밭에 붉은색 봉숭아나 채송화 한 그루가 꽃을 피웠다 하자. 그렇다면 오히려 화초인 봉숭아나 채송화가 잡초가 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다수파 속의 소수파가 바로 잡초구나. 다수파들에 의해 여지없이 제거되어야 하는 소수파. 만약
내 자신이 그 소수파 가운데 하나였다면 어찌 됐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쓰고 다수파가 되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잡초를 뽑는다. 날마다 내 손에 뽑혀지는 잡초들, 그들 앞에 나는 폭력이고 피할 수 없는 권력이다. 고집불통이다. 생각해보면 잡초처럼 고마운 존재도 없다. 잡초에 의해서 지구가 푸르러지고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 잡초가 나지 않는 땅은 화초는 물론 곡식이나 채소도 자랄 수 없는 땅이다. 하기는 내가 좋아해서 시를 쓰고 그림으로도 그린 꽃들은 화초에서 피는 꽃들보다는 잡초에서 피는 꽃들이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잡초를 무차별 뽑아내다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율배반이다. 언젠가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아래서는 나 자신도 지약스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뽑힐 수도 있었던 잡초가 아니었던가? 날이 갈수록 갈냄새 진한 바람이 불겠지요. 허전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길을 나서고 싶은 계절입니다. 삶이 우리를 슬프거나 노하게 할지라도 낭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을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글 찾아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